자,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주요 문항 해설 몇 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 부분부터 해설을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공통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14번, 그 다음에 21번, 22번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들을 선정한 이유는요. 일단 수투 내용이 많이 결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아마 조금 요 개념 자체가 좀 뭉뚱그려져 있지 않은가, 요 세 문제가. 그러니까 풀기는 풀었는데 아마 14번을 맞춘 친구도 꽤 많이 될 거는 같은데요. 14번에 아마 개념이 이렇게 조금 뭔가 어렴풋하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는 아마 선생님이랑 이제 비율관계 좀 잘하고, 그리고 문제 풀 때도 비율관계 적용을 잘했던 친구들은 좀 쉽게 풀었을 텐데요. 사실 이제 수투 교과 과정에 변곡점이나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변곡점 이용해서도 문제 하나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엄밀하게 시험장에서는 거의 절대 쓸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아니 그러면 이게 변곡점을 배우지 않으면 못 푸는 거야? 라는 생각은 안 들게끔 그런 엄밀한 풀이까지도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gx가요, 위에 이제 x가 나와 있는데 저거는 정의역이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f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때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수 hx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요렇게 정의를 한다네요.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 플러스 t,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2 우극한으로 갈 때 x 플러스 t.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이죠. 그래서 두 개의 합성함수의 극한을 곱한 값을 이제 hx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은요, 이거 이렇게 좀 엄밀하지는 않지만 아마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됐고 답도 맞춘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엄밀하게 좀 들어가서 파헤쳐야 우리 고2나 혹은 고3에 이제 재수를 좀 준비한다거나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러한 엄밀성이 좀 중요하다는 거. 직관력, 시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능력, 그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 이면에 이 직관력을 논리력으로 바꾸는 이 논리성이 선생님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얘를 좀 논리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hx라는 녀석을요, 좀 이렇게 적어볼게요. hx라는 녀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나요? g의 x의 우극한, 그 다음에 곱하기 g의 x 플러스 2의 우극한, 이렇게 좀 잡아도 괜찮을까요? 그쵸? 그냥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얘를요, 선생님이 얘를 구간에 따라서 식을 좀 달리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얘를 진짜 구간에 따라서 식을 실제로 다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gx가 일단 어떻게 생겼냐, fx 그러니까 g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 gx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1이고요. 여기 1이라고 하면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될 거고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안에 있는 fx는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는요, 요 구간은 그냥 단순히 다항함수, 즉 미분 가능한 어떠한 함수가 어떻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즉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게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었어요. 문제를 한번 풀기 전에 선생님은 이제 엄밀성, 즉 논리성을 따지겠다고 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고요, 실제로 식을 쭉 쓴 다음에 그 식을 바탕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마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도 실제로 우리 친구들 딱 2시 10분에 시험지 받자마자 선생님도 같이 풀었거든요. 시간 이렇게 딱 재고. 그랬을 때는요, 이렇게까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구간 나눠가지고 요쯤에서 불연속 지점 생길 수도 있겠구나. 요쯤에서는 최소값 뭐 나오든 안 나오든 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만 잡아주고 이제 문제 풀이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해설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요렇게 해주면 잘 이해가 되겠다 하는 걸로 좀 수정을 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x라는 녀석, gx라는 녀석, 요 x가요, 요 범위에 있는지 아니면 요 범위에 있는지가 중요해지죠? 그러면 gx는 당연히 -1하고 1에서 경계가 나오겠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럼 x 플러스 2는 어디서 나오겠느냐? x 플러스 2라고 하면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2가 들어가니까 -3하고 -1에서 경계가 나온다는 사실을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의 경계값은 -1하고 1이고요. 얘의 경계값은 -3하고 -1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경계를 -3, -1, 1 이렇게 잡아야겠다라는 것까지 오실 거고요. 그러면 x가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x가 -3보다 작다고 하면요, x는 -3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요 녀석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얘 x 플러스 2라는 값을 넣었을 때도요, 3보다 작다고 하면 x 플러스 2는 -1보다 작을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나요? x 플러스 2가 -1보다 작다는 건 x가 -3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x가 -3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2도요 마찬가지 x의 영향을 받겠다. 그 대신에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넣은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x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x가 -3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확히 x가 -3일 때는요. 자,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여기다 -3을 딱 집어넣고 여기다 -3을 딱 집어넣으시면 얘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3 집어넣으니까 -3의 우극한인데 어차피 요 함수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그냥 -3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에 이제 -3이 들어가면, 요거 지우고 왼쪽에다가 살짝만 쓸게요. 요것만 이렇게 좀 엄밀하게 쓰겠습니다. g의 -1의 우극한 이렇게 나오죠. 그럼 -1의 우극한, 이게 gx 함수인데요. g의 -1의 우극한은요, fx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요, -3 곱하기 f-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요,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f1은요 뭐가 될지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군요. x가 -3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요 범위에서는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3보다 크다. -1이 아직 안 갔기 때문에 x 그대로의 영향을 받으면서요, 대신에 x 플러스 2는 이제 더 이상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1하고 2 사이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fx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요, f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1일 때 하나만 더 쓸게요.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1 들어가니까 f-1 그리고 곱하기 여기에 -1 들어가니까 1의 우극한이죠? 오케이, 1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섯 번째, x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요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요 녀석이 f에 해당하니까 f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조금 빨리 갈게요, 여기는. 그쵸? 그래서 x가 1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의 우극한이니까 1이고요. 3의 우극한이니까 3이죠. 그래서 1 곱하기 3에서 여기는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x가 이제 더 이상 구간이 없죠? x가 1보다 크다고 하면요, 또 x, 그 다음에 그대로 x 플러스 2 요거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x가 요렇게 나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장에서 하기 좀 그렇죠? 근데 아마 복기를 하실 때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쭉 써놓고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h1이 3이냐 물어봤네요. h1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h1은 3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겠고요.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함수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만 보더라도 드러나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마이너스 f-1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아예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무언가의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x의 좌극하는 hx에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좌극하는요. 여기다 3, 마이너스 3 대입하면 3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f-1이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좌극한이랑 그 다음에 함수값이랑 같아져서 우극한까지도 바라봐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겠지만 여기는요 마이너스 1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연속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 명제 자체, 그러니까 얘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연속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디귿이 조금 화가 많이 나실 텐데 디귿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디귿에서 보시면 g-1이 마이너스 2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 구간에서 감소한대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f-1이 마이너스 2면서요. 자, fx가 감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 요거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뭐냐면 f'x는요. 음수라는 거. 요거 하나만 더 적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됐죠? 그러면 얘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1인 여기 구간을 한번 그래프를 쫙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싹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함수값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확실한 것만 그립시다.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서 여기 색칠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원래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2하고 0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데 안 되죠.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정의역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니까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fx가 다 들어가 있는 데는 fx 모르니까 못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거 요거 두 개만 그려봅시다. 어떻게? 여기 1일 때 3을 지나면서 1일 때 3이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x 요렇게 x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함수 요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hx를 전부 다 그려준 것처럼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얘를 함수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함수가 뭐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자, 요 녀석 여기로 좀 끌고 올게요. 여기로 좀 끌고 오겠습니다. 자, hx가 이 구간에서요. 요 마이너스 1에서 1인 요 구간에서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래프의 개형 알려면 뭐 해줘야 되죠? 그렇죠. 요 녀석의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셔야겠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을 해보시면 얘 f'x 그 다음에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여기 fx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구간에서는요. 이 새끼 어떻게 되죠? 예, 양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구해놨어요. f'x는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감소함수, fx가 감소함수면요. 얘가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f가 마이너스 2에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요. 함수값 자체도 당연히 음수입니다. 그러면 두 개 곱해서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고요. 거기다 음수 더했다? 오케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1 구간에서 음수가 나와서요. 이 그래프의 개형이 요딴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딴 식.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요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 바로 밑에가요. 이렇게 구멍이 막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시 g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 hx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fx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뭐 연결을 이렇게 시켜놨다고 하더라도요. 이래서 여기가 빈 구간이 되고 즉 정의되지 않은 값이 되고 여기가 정의된 값이 되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이 될 거는 같지만 최소값을 갖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쵸?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거 얘 근처는 갈 수 있지만 정확히 얘의 최고로 근접하는 어떤 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다. 왜? 실수의 조밀성 때문에요.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한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에 아주 근접한 어떠한 값을 특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값을 갖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해서 얘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마 그래서 선생님한테 우리 친구들이 한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 14번이 여태까지 1번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1번으로 답을 내도 되나요? 이러셨는데 선생님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이제 최종 파이널 점검하고 막 질문 받고 그럴 때 그때 선생님한테 막 찍기라면서 14번이 나오면 5번으로 찍겠다, 4번, 3번으로 찍겠다 막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찍기의 전략을 갖고 들어가셨는데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죠.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그때마다 찍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다 풀어낼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얘가 1번으로 이번에 출제가 돼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친구들이 찍으면 안 되겠다라는 선례를 남겨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4번 요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번 갈게요. (21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를 저렇게 쓴대요. 그래서 아마 요 21번이랑 22번을 풀었던, 그러니까 풀려고 도전했던 친구라고 하시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됐다, 뭐 절대값 함수를 어떻게 그린다, 이거를 모른다고 전제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1번, 22번을 건드릴 정도면 이 함수나 이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정도는 알 것이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제 평행이동이랑 익숙해진 친구들이 많아서 어떻게 요 함수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렇게 올라갈 겁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요렇게 점근선인 요 값이 마이너스 n이다. 요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절대값을 요렇게 씌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는 요러한 함수. 그래서 아마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리시면 요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아실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어떻게? 요거 요렇게 되고 이쪽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니까 자, 이쪽도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여서 올라가니까 뭐 대략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요렇게요. 됐죠? 이렇게 되는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여기서 관점을 조금만 달리 볼게요. 관점을 약간만 달리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문제가 쉬워져요. 자, 우리 친구들이 평행이동을요, 그래프를 이동하는 걸로 거의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밑으로 n만큼 떨궜다.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데, 자, 관점을 조금만 비틀면요, 나는요, 그래프에서 x축으로 관점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프를 내려앉히는 게 아니라 x축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x축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x축이 n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여기서 선생님의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드러나요. 여기서.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관점을 x축으로 바꾸면 y는 n을 그리시고요. 이 y는 n을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바로 x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셨던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복잡하게 곡선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졌죠. 복잡하게 곡선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y는 n을 이동시키면서 그걸 x축처럼 봐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요. 얘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하고 얘요. 그러면 쟤부터 그리시면요. 쟤 그리시면 어떻게 되죠? 저 녀석 그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이 0이면서요. 0일 때 어디까지? 0일 때 이렇게 여기 색칠되면 안 되죠. 점근선이 0이면서요. 점근선이 x축이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여기 9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그쵸? 2 나오죠. 2. 그래서 여기 2면서요. 2를 포함하면서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는, 요렇게 위로 요렇게 올라가주는 요러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됐죠? 여기 안 그려도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다고요? 선생님 이 그래프를 내리겠다고요? 아니요. x축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릴 거냐면요. 만약에 선생님이 요만큼만 올려볼게요. 요 1만큼만 올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게 y는 1이자 이제 이게 x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y는 1이자 얘가 x는 1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절대값 함수 어떻게 그립니까? x축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리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쪽은 변화가 없겠죠. 그냥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그냥 주황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요렇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을 다 했더니 실수 t에 대해서 fx는 t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나올 텐데 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답니다. 근데 그 gt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한다는 건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것이 최대 4개까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를 선생님이 제일 많이 잡겠다 해가지고 이쪽을 잡더라도 이쪽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여기에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2개뿐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잘 보세요. 선생님이 절대값 함수를 이렇게 뒤집어 엎었을 때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가 몇 개죠?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갔을 때 오른쪽에서 나올 수 있는 교점의 개수가 총 최대 몇 개입니까? 바로 2개예요. 그러니까 4개가 나오려면요. 이러한 접혀진 부분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아실 수가 있고 그럼 빨간색입니다. 자, 어디? y는 n이라는 녀석이요. 바로 요쯤에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쯤에 이렇게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서 여기도 접히는 부분이 생기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접히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빨간색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져서요. 어떻게? 파란색 t를 이렇게 됐을 때 요만큼 t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t를 만들었을 때 그쵸?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되게 됐죠. 됐습니까? 여기서 t가 존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혀서 올라가기만 하면 전부 다 OK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얼마였죠? 아까 여기가 얼마였죠? 2였죠. 그 다음 여기가 얼마였죠? 9였죠. 그럼 n이요. 요 y는 n이라고 하는 이 y는 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겁니까? y는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요? 2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이 범위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 4, 5, 6, 7, 8 이렇게 내가지고 요거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고3이잖아요. 그쵸?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전부 다 11이고 그게 3개 있는 거니까 정답은 33 요렇게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항상 이런 문제를 x축을 끌어올려서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좀 꾸준히 들어왔던 친구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프 자체를 옮기는, 즉 곡선을 움직이는 건요 꽤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직선을 옮기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문제풀이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풀이도 곡선을 이동시켜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이 곡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y는 n이라는 이 그래프, 요 직선이 x축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아마 굉장히 쉽게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그래서 이 문제 푸는데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대망의 22번이에요. 일단 이거는 버전 1, 버전 2 해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버전 1은요, 아마 미적분을 한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그 비율 관계를 정확히 아는 고2, 고3들, 이 사람들은 꽤나 쉽게 접근이, 쉽게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접근 자체는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변곡점을 이용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풀이입니다. 변곡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변곡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블라블라 이렇게 나왔답니다. 가조건을 보시면요, fx는 f1 그리고 더하기 x-1의 f'(gx)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보기 좋게 이렇게 바꾸는 연습 좀 많이 하셨죠? 어떻게요? x-1분의 fx-f1은 이게 뭐예요? f'(gx)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많이 보셨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쵸? 평균값 정리해서 이러한 식의 형태 많이 보셨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gx가요? 요 gx가 c로 평균값 정리해서는 표현이 되죠. 됐죠? 거기까지만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보도록 할게요. 나조건. 이 나조건 보시면요, 이 gx가, 즉 여기에 들어가는 요 c 값의 최소값이 2분의 5랍니다. 그러니까 gx는요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조금 나중에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게요.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식의 3차 함수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임의의 한 점이요. 임의의 한 점 여기 x, fx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은 요 평균 변화율이랑, 여기 더 있겠죠, 여기 당연히 요 평균 변화율이랑 같게끔 만드는 뭐? 같게끔 만드는 여기 하고 여기. 그래서 여기나 또는 여기가 gx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고요. fx는 3차 함수고요.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서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이 gx라는 이 약간 c 같은 녀석이요. 이 c 같은 녀석이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하는 건데, 그러면 얘가 도대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2분의 5를요, 한 요쯤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2분의 5라고 하시면
얘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x가 다 이쪽에만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이 2분의 5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2분의 5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이 녀석에서 이렇게 가은 이렇게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이 되는 겁니다. 이 접선이 돼요. 그래서 이 2분의 5라는 요 값이요.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요 점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2분의 5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좀 실력을 발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같은 요 지점이요. 요 지점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길이랑 여기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중간에 변곡점처럼 형성된 요 녀석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1대 1대 1이 됨을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5면요. 여기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1대 2가 나와야 되니까요. 1대 2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 자, 계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마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어야 되겠죠? 1. 그래서 2분의 1씩 가져야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2가 되고요. 요 변곡점에 해당하는 요 녀석이 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이 돼야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 식을 이제 세우실 수가 있죠. fx에다가 요 접선의 방정식을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mx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은 1에서 만나고요. 2분의 5에서 접하게 되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fx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fx는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떤 거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제 F0이라는 건 그냥 0 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 두 번째 FG1이 그러니까 G1이 도대체 얼마냐 라는 거죠. 그런데 G1이 얼마냐? G1이 얼마냐라는 건요. 보세요. 요 G1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요 값에서 만족하는 녀석이죠. 즉, 요 녀석이랑요. 여기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요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fx는 3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의 기울기가 같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되는 요 녀석하고요. 기울기가 똑같은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2차 함수기 때문에 F'1이랑 같은 녀석은요. 어디? 2의 대칭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요. F'3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 G1이라는 녀석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G1이라는 녀석은요. 3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F0은 마이너스 3이고요. F3은요. 6이라는 요 두 사실을 가지고 요거 두 개 가지고 여기에 대입하셔서 m하고 n에 대한 연립방정식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gx라는 녀석이 여기서 요렇게 돼서 x가 자기 마음대로 막 멋대로 이렇게 움직일 때 요 gx라는 녀석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음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득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이쪽에 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 만나죠. 그럼 결국 얘하고 하는 건 이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 건 그래서 gx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최소값이 2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만 gx가 놀아야 되는데 그 gx가 놀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바로 이 x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접할 때 여기가 가장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x가 이쪽으로 가버리면요 이렇게 돼서 요 gx가 요 2분의 5보다 살짝 커지고 또 뭐 마찬가지겠죠. 한번 요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데 아마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푸셨다 하는 친구들은요 요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사실 이 풀이도 생각이 났지만 하나의 풀이가 더 생각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엄두를 좀 못 냈어요. 왜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할 수가 있나? 이러면서 그래서 시험을 다 풀고 나서 이제 채점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선생님 혼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식으로도 풀리더라고요.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변곡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 변곡점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돼서 프라임이 대칭을 이룬다 해서 여기 G'3이랑 F'1이랑 F'3이 같다 해서 G1이 3이라는 요걸 찾는 요 방식 있잖아요. 요 방식. 그쵸? 이 방식을 네, 선생님이 생각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변곡점을 많이 공부한 친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나 교육과정에 입학해서 푼다고 하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요 조금 엄밀하게 그러면 변곡점을 모른다고 가정해봅시다. 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식으로. 자,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버전 2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요 요게 풀이는 길지만 훨씬 더 엄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가볼게요. 왜 선생님이 이걸 굳이 이렇게 가지고 오냐면요 이렇게 실제로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해설이 있기 때문 이 문제에 대한 해설 말고요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 절대 등급에도 있고 여러 문제집에서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fx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요거에다가요 그냥 대입할 겁니다. 자, fx를 문제에 나와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아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자,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아마 풀이가 길어서 중간에 흔들리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풀다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마이너스 3은요. 여기다가 x 1 다 대입하시면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1에요. 얘를 미분하시고 거기다가 gx를 넣는 건데 gx 다 쓰니까 칸이 너무 많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g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g 제곱 플러스 2ag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녀석을요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요거 나오죠.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요거 인수분해까지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 조립제법 쓰시면요. 조립제법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왜 조립제법을 쓰느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요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시고
1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우리 미리 알고서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a 플러스 1 들어가면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써볼게요. x-1에다가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요 녀석이 x-1 곱하기 3g의 제곱 플러스 2ag 플러스 b다 이렇게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기랑 같겠다 이겁니다. 이게 이 문제를 선생님이 풀면서 이거 하면서도 약간 이 방법이 왜 어렵다고 생각했냐면요. 기존의 문제집에서는 요거 이렇게 하면요. 인수분해 얘네를 가지고 gx가 아주 보기 좋게 나오게끔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었습니다. 3g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g 그 다음에 플러스 b라는 녀석이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b하고 b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렇게 없어지고 싹 다 넘겨주시면 3g의 제곱 플러스 2ag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이다. 얘는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수분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필살기가 있잖아요. 뭐? 바로 근해 공식이죠. 근해 공식. 그래서 GX는요. 얘 어떻게 됩니까? GX는 3분의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요. a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야 너무 복잡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조미료 몇 개 들어가는데 조미료 몇 개 잘 알아두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gx라는 녀석이요. 최소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최소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요 녀석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은 뭐가 되겠죠? 상수죠. 그럼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요. 요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그쵸. 마이너스가 된다면 얘는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커진다는 건요. 요 녀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 녀석이 그러니까 얘가 x가 죄송합니다. 얘가 최소값을 가지면서 무한히 커질 수 있죠. 즉 이 안에 있는 녀석이요.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최소값을 갖는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작아지는 값을 갖는데 거기가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대값이 존재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최소값을 가진다. 여기서 뿔마 중에 마이너스는 안 된다. 그래서 플러스만 된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gx라는 녀석이요.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gx가 연속이라는 사실은 또 뭐를 나타내 주는 거냐면 만약에 이 gx라는 게 여기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데요. 이 함수 값이 허수가 나온다.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실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밑에다 쓸게요. a제곱 플러스 3의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요거는 좀 해보시면 아마 좀 허무한 결과가 나와서 할까 말까 선생님 좀 망설였는데요. 그래도 할게요. 얘가 0보다 크려면 3a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플러스 3 요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가 9a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18a 플러스 9
마이너스 12a의 제곱 마이너스 36a 마이너스 3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얘가 이거보다 작거나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1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다 마이너스 3으로 남겨주시면 a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이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a가 실수 전체가 다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연속인 거는 요걸로 이제 보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만 찾으러 가면 되겠네요. 그럼 최소값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값이 가장 작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 찾는 거니까 x 어디서? 축방에서 갖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다 대입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다 쓰면 또 너무 칸 많으니까 여기 안에만 요것만 정리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요 녀석이 플러스 4분의 3의 a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a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나오고요. 뒤에는 그대로 써주세요.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이라고. 그러면 이 앞에 거랑 요 앞에 거 요거 두 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a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 통분해서 4분의 1로 통분해서 쭉 써주시면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 4a 제곱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얼마?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얘가 요거랑 요거 돼서 a 제곱 나오고요. 여기 3a 그쵸? 6a 그 다음에 9 4분의 1에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요거 계산은 해드렸지만 이게 너무 빨리 뛰어넘어가서 선생님이 계산을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의 결과랑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x에다 사실 요거를 대입한다는 거. 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4분의 1이랑 같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4분의 1에 a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지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g에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얘가 3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a에 플러스 여기다가 루트 안에다 요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죠? 2분의 1에 절대값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고 이게 얼마? 2분의 5라는 값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2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요.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2a 요거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절대값 a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1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뿔바로 나눠가지고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가 마이너스 3으로 작을 때 이렇게 나와서 푸시면 a가 아마 마이너스 12인가 나올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건데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에서 마이너스 10이다? 모순이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이렇게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래 걸렸죠. 그래서 a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9를 다 때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 여기 칸이 부족해서요. 요거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지울게요. 요만큼만 지우겠습니다. 요만큼만. 자, 아니요. 요거까지 다 지워도 되겠다. 어차피 gx 이제 구했으니까. 그러면 gx가 어떻게 나와요? gx는요. 3분의 1에 6 플러스 루트 자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x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넣으면요 36에다가 여기다 넣어야겠죠? 여기 36에다가 마이너스 15 빼니까 얼마죠? 21인가요? 그쵸? 여기 잠시만요 15, 36, 예 25, 21 그래서 플러스 2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G1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G1? 그러면 G1이 얼마예요? G1 G1은요 3분의 1에 6 플러스 3분의 1에 6 플러스 여기는요 3 마이너스 15 플러스 2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 하면 6이고요. 아 3 더하니까 9죠. 그럼 루트 9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3이에요. 그래서 얘가 3분의 1에 6 플러스 3이 얼마? 아 3이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G1이 3인 거 구했으니까 오케이 F3은 얼마라고요? F3은 3이다 이렇게 6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fx에다가요. fx에다가 요 fx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3을 딱 대입을 하시면요. 여기다 3을 딱 대입하시면 어떻게 나와요? 3 넣으면 27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플러스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b가 1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가 요 녀석이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는 선생님이 계산 다 안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계산해드릴게요. 여기다가 얼마 넣다고 4 넣어달랍니다. 그러면 여기 F4는요. F4는 4의 세제곱 64 마이너스 16에다가 6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96인가요? 그렇죠? 96. 그 다음에 플러스 4에다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얘네 둘 더하면 112니까 요거까지 더하시면 얼마 나오죠? 16 나오죠. 그래서 16 마이너스 3. 맞죠? 네. 그러면 정답은 13이다.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 풀었던 거 요만큼 쓰고 답을 냈는데 쟤는 여기까지 쓰고 여기도 한번 지웠다가 지금 답을 냈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좀 아시겠죠? 그런데 변곡점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요 정보 그대로만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식으로만 난 밀고 싶다. 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22번을 문제를 푸는데 내가 식을 정리할 시간이 20분 이상 남았다. 했을 때는요 충분히 이렇게도 풀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14, 21, 22 이렇게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선생님이 문제 풀듯이 스피디하게 푼 게 아니라 조목조목 찍어서 강의가 긴데 꼭 한번 보시고 아 수능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